자, 국외신문 기사고 해수동 선호도 변화 감지, 부산 집값 삼극화. 삼극화라는 것은 상승과 정체와 폭락이 혼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죠. 부산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라 이야기하는 세 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딴 기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3인의 올해 시장 전망, 강정규 교수, 탄핵 정국의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지속될 것 같다. 금리 인하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때는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침체에서 다시 화랑기로 다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동산 서베이의 이영래 대표 7월 달에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아마 그 전에 대출 수요가 늘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공급 감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격 반등이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 교수는 트럼프 2기 등 경제 불확실성에 지방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수영구 남구 쪽에 신축이 늘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것 같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시죠.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침체기를 겪는 부산 부동산 시장이 올해 상반기까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전망이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예.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작년도 9월달 이후부터 사실상 예, 거래가 많이 침체되었죠, 그죠?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그래도 6월달, 7월달, 8월달에 불장이 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근데 부산은 그런 것도 없이 같이만 유탄을 맞아버린 거죠, 그죠? 9월달부터 대출 규제 들어가면서. 그래서 부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까지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금리 인하, 지방 대출 규제 완화 폭에 따라 올해 부산 부동산 시장이 향방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예, 가장 기본적인 수급 요인 외에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불안정성 해소,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지방 대출 규제 완화의 폭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맞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도권에 지나친 부동산 급등세, 작년도 24년도 6, 7, 8월달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연말에 엄정하게 가계대출 관리했다. 대출 안 해줬죠, 그죠? 대출 안 해줬고 가산금리를 높였죠. 25년에는 시기별 쏠림이 과하지 않게 평탄을 해서 관리하겠다. 그 말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9월달 이후부터 타이트하게 대출을 쪼았는데 25년도에는 그렇게 어떤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타이트하게 쪼지 않고 1년 동안 평탄하게 평균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러면은 뭐 작년도 9월달부터 시작된 10월, 11월, 12월 달에 그 대출 규제는 이제 사실상 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DSR 2단계 적용에 수도권과 지방이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방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해 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강정규 교수가 보는 거는 지금 뭐 5월달, 6월달 결국은 이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시점을 그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현재의 침체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다. 결국 상반기는 부산은 아마 집값이 오르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지방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대출 규제가 되면서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면은 반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국면이 끝나면은 거래량이 회복되고 집값의 상승 전환, 미분양 감소 등 반등의 신호가 해운대 수영 동래를 중심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지방 내 양극화가 현재 진행 중이다. 부산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다. 부산은 집값이 오르는 곳, 정체되는 곳, 폭락하는 곳에 삼극화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자, 이영래 부동산 서비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대출 규제 수준만큼 수급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중요한 요인이다. 대출 규제만큼 중요한 요인이다. 그는 공급량 감소로 전세값이 상승세인데 이사철인 봄을 지나면서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올해 입주 물량 역시 줄어든 가운데 올해 입주 물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만 세대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나마도 상반기에 70%가 몰려 있답니다. 70% 이상이 상반기에 집중됐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 적기 때문에 전세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면 하반기께 매매가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이다. 지금도 인기 있는 아파트는 오르고 있다. 올해는 중위권 가격대 집값까지 상승세가 확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상급지 똘똘한 한 채, 상급지 신축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맞죠? 뭐 어디입니까?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이라든지 남천 자이라든지 뭐 남천 더 잡이라든지 지금도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상급지 그 신축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난 뒤에는 이제 중급지까지도 상승의 온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부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반기는 약세로 예상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신에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오르는 곳, 침체되는 곳, 하락하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수요가 몰려들지 않는다면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그냥 막 상승, 갈로면 가고 안 갈로면 안 간다. 이 정도 생각하지 하락까지 가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25년 부산 부동산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두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 상승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양극화. 양극화도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부산 내에서도 본다면은 상급지와 중하급지의 양극화,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지 내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그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우리 부산을 한정해서 볼 때 부산 내에서도 상급지와 중하급지 간의 양극화, 상급지 내에서도 똘똘한 신축과 구축 간의 양극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뭐, 갑자기 25년 들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22년도, 23년도 초유의 그 금리 급등,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많이 하락했죠. 그죠? 하락하고 나서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못했죠. 이제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고 실수요장이 펼쳐졌죠. 실수요장이라면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시장의 주된 수요로 나서는 게 바로 실수요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장이 펼쳐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밖에 못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하나밖에 못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똘똘한 하체로 수요가 몰려들어서 발생한 결과가 결국은 양극화다라고 지임됩니다. 이들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선택을 받은 단지는 가격이 올랐죠. 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단지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떨어졌죠. 이게 실수요장의 특징이고, 실수요장은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양극화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투자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실수요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주된 수요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대급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A, B, C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4억, 하나는 8억, 하나는 12억입니다. 지금 수요는 이 똘똘한 한 채라 이야기하는 12억짜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가 몰려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2억이 15억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12억이 15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4억, 8억, 15억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전에는 8억과 12억과의 그 차액이 4억이었는데, 이제 얘가 15억이 되어버리면은 8억과 15억의 차이는 7억이 됩니다. 7억이 됩니다. 그죠? 7억으로 차이가 벌어졌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이 15억이 되어 있는 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더 몰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간격이 지금 이전에 4억에서 간격이 7억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보이는 이 8억짜리로 수요가 몰려들 것인가? 들으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극화만 지금 보지 마시고 이후에 어떠한 시장이 펼쳐질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은 양극화 지속됩니다. 그렇지만 그 양극화가 무한정 끝없이 갈 수는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전세 상승입니다. 자, 올해부터 부산 입주 물량 부족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예, 25, 26, 27, 3년간 예, 입주 물량은 평균 만 세대 초반입니다. 부산의 전체 입주 물량은 만 세대 초반입니다. 그나마도 에코델타까지 포함해서, 에코델타는 계속 연간 한 4,000세대씩 계속 입주가 들어오거든요. 연간 4,000세대씩 입주가 들어오는데, 그걸 포함해서 만 세대 초반입니다. 그럼 결국 도심에 들어오는 거는 뭐 6,000세대, 7,000세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요러한 시기가 25, 26, 27. 제가 저번 주에 올해 분양 예정 물량 한번 쭉 소개해 드렸죠. 그죠? 그걸 보니까는 28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최소 3년, 길면 4년 이상의 입주 물량 부족이 부산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은 반드시 전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세 상승 반드시 나와요. 예.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전세가 상승이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전세가의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근 그러면 전세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단지는 어떤 건가? 전세 거래가 많이 되는 단지가, 전세 거래는 완벽한 실수요장이거든요.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거기 전세 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아예 없죠. 그죠? 예, 완벽한 실수요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세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아파트가 매매가가 6억이고 전세가가 4억이에요. 예. 그런데 똑같은 A라는 아파트에 내가 전세 4억을 살고 있는데 A라는 아파트에 급전세로 해가지고 전세가 3억이 나왔어요. 내가 이 두 개를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전세는 그냥 하나만 살면 되는 거지. 예. 3억짜리 급전세가 나왔다고 해서 4억짜리 전세를 물리고 다시 3억짜리 전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물며 내가 뭐 이 3억짜리 전세를 미리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를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완벽한 실수요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가 많이 거래되는 어떤 데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4년 작년도입니다. 작년에 부산 전체의 전세 거래 상위 단지를 아실에서 제가 정리해서 뽑아왔습니다. 요 블랭크 치놓은 부분은 임대 아파트거든요. 임대 아파트라서 따로 빼놨고요. 자, 1년 전체로 볼 때, 24년 1년 전체로 볼 때 부산 시내에서 전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426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위가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292건이 거래됐습니다. 근데 1위하고 차이가 제법 나죠, 그죠? 1위하고 차이 제법 납니다. 세 번째가 삼익 비치타운, 네 번째가 화명 롯데 카이저, 다섯 번째가 사적 하늘채 리센티아. 얘는 입주장이죠, 그죠? 입주장이라서 작년에 입주장이 있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다음에
레미안 어반파크, 그리고 이편한 세상 서면 센트럴, 이서센이라고 부르죠. 저 범천 기지 정옆에 있는 거. 그리고 장전 레미안, 그리고 개금주공 2단지, 서면 아이파크 1단지, 힐시에트 연산. 요 정도가 지금 작년에 전세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아파트, 일반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보니까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가 어느 건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4년도 상반기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역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근데 2위도 역시 대롯데캐슬 레전드고요. 3위는 뭐 포레나 부산 덕천 2차, 3위 비치, 화명 카이저, 힐스테트 연산, 대연 양운 애안에 레미안 장전 뭐 이런 식이고요. 하반기 그러면 작년도 7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전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1위가 역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2위가 레미안 어반파크, 연지 레미안이죠, 그죠? 레미안 어반파크, 롯데캐슬 레전드,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얘 입주장이 이때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서면 아이파크 1단지, 그리고 이편한 세상 서면 센트럴, 그리고 명지 더샵 3단지, 2단지, 뭐 이런 순서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최소한 1년 전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서 전세 거래가 많이 된 단지가 실제로 투자 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가장 선호한 단지가 이 단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의 선택을 받은 단지는 역시 매매 거래가 활성화될 때 매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위에 뭐 제가 매매 거래량 상위 단지도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은 전세 거래량에 대해서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24년도 부산 전체의 전세 거래 상위 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제가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 2개를 말씀드렸는데 양극화와 전세 상승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전세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는 어딘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와 올해의 리스크 요소는 뭡니까? 올해의 리스크 요소는 정치적 불안 그리고 경기 침체, 이 2개가 올해를 관통하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실수를 해봤자 지금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갈아타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그 중에서도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전세를 택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왜?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무슨 집값이 오를 거야. 집값 안 올라. 난 그냥 전세 살래. 이렇게 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무슨 말이냐. 즉, 전세 수요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전세 수요는 더 커지고 있다. 반면에 전세 공급은 올해 입주 물량이 이제 만세대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 공급은 더 적어지고 있다. 그러면 수급 논리상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세가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매매가 상승이 나오면은 현재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포션이 매우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실수요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다시 똘똘한 한 채로 매수 수요는 몰릴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요게 올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부족, 그죠? 공급 부족과 경기 침체가 불러온 전세 상승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양극화 심화로 귀결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의 우선순위는 역시 상급지 신축입니다. 매수의 우선순위 1순위는 상급지 신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초양극화가 내년, 내후년 끝없이 진행될 것인가? 그건 아니란 것들입니다. 내년 이후의 시장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면서 올해 판을 한번 준비를 하고 짜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25년도 부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 의견까지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